네, 지난번 소개해드린 AI 에이전트 자동화 영상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영상을 통해 AI 에이전트에 대한 기초와 NA에 대한 자동화를 같이 배워볼 건데요. 가장 먼저는 AI 에이전트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잘 따라만 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AI 에이전트 챗봇을 만들면서 필요한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활용법까지 같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NADN을 간략하게 설명시켜드리면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는 노드를 엮어서 자동화도 만들고 AI 에이전트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플랫폼입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복잡한 자동화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제 커뮤니티인 AI 노코드 마스터마인드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NADN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화면 중앙에 보이는 이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자동화의 가장 첫 번째 노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노드는 각각의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자동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동화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화를 제일 먼저 시작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건데요. 이번 기초편 시리즈에서는 이 트리거를 챗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단에 있는 온챗 메시지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무언가를 여러분이 세팅할 수 있는 설정창이 생기는데요. 아직은 세팅을 할 게 없기 때문에 해당 설정창을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플러스 버튼의 위치에 이 챗 노드가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하단에 보시면 챗 버튼이 생긴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해당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시면 마치 챗 GPT를 쓰는 것처럼 채팅을 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채팅을 치면 뭔가 이렇게 로딩이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왜냐면 말 그대로 트리거만 있고 그 뒤에 자동화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똑같이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뭐냐? 저희가 채팅에서 내린 명령어에 의해서 무언가 자동화가 일어나면 참 좋겠죠?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게 바로 이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이는 챗 노드를 잘 보시면 우측으로 무언가가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 역시 플러스 버튼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 다음 노드를 뭘로 설정할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측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이 NADN을 많이 활용하시다 보면 내 자동화 중간중간에 플로우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HTTP 리퀘스트를 해서 여러분이 커스텀 노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든지 이 자동화 안에서 코드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보자분들은 이걸 단계적으로 배워 나가시면 되고요. 자, 우선은 오늘 말씀드릴 AI 에이전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하단에 있는 어드밴스드 AI를 클릭을 하시면 AI 에이전트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노드 중에 정확하게 이름이 AI 에이전트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똑같이 설정창이 뜨죠? 잠깐 뒤로 가서 먼저 자동화 플로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팅으로 트리거를 하면은 이 데이터 플로우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AI 에이전트 노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초록색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이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왼쪽에 원 아이템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AI 에이전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설정창을 보면 왼쪽에 인풋이라는 섹션이 있고 오른쪽에 아웃풋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인풋은 해당 AI 에이전트한테 내리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채팅에서 안녕하세요를 쳤는데 지금 여기 챗 인풋에 안녕하세요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채팅을 어떻게 AI 에이전트가 인식을 하느냐, 이 가운데 보시면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무언가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json.chat input입니다. 즉 여기 있는 이 안녕하세요가 챗 인풋이 여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채팅 안녕하세요를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AI 에이전트가 이 전 노드에서 명령을 갖고 오는 게 아닌 고정된 어떤 명령을 세팅을 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Source for Prompt를 클릭을 하시면 두 가지 모드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옵션인 Connected Chat Trigger 노드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전 단계에서 명령을 가져온다예요. 근데 이 밑에 있는 Define Below를 클릭을 하시면 더 이상 이 안녕하세요, 즉 전 단계에 있는 명령을 가져오는 게 아닌 여러분이 여기에 쓰는 텍스트가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옵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전 단계에서 명령을 받을지 아니면 고정 명령을 써놓을지를 정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전 단계에서 명령을 가져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에이전트 종류도 또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는 가장 위에 있는 이 Tools 에이전트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뒤로 나가주시고요. 아직 AI 에이전트에 에러 메시지 같이 보이면서 빨갛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직 AI 에이전트를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를 연결을 안 해줘서 그런데요. 그 도구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챗 모델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 단순하게 AI 에이전트 노드를 자동화 플로우에 넣었다고 해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 AI 에이전트가 작동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챗GPT를 연결을 시켜준다던가 클러드를 연결을 시켜준다던가 아니면은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딥시크를 연결해 준다던가 이런 LLM이라고 하는 언어 모델들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 챗 모델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우측에 여러 가지 챗 모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은 그록을 보여드렸으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오픈 AI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설정창이 나옵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차근차근 해볼게요. 여기 위에를 보시면 저는 오픈 AI가 이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API 키를 전에 연결을 해놔서 그런데요.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 이 연동법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필요한 건 여러분이 오픈 AI의 어카운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API 사용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챗GPT 플러스나 챗GPT 프로랑은 다른 거니까 그거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API 키를 오시면 이 시크릿 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같은 경우는 전 테스트 키라고 할게요. 프로젝트를 선택해 줄 수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따로 제한은 걸지 않고 요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의 API 키가 생성이 돼요. 이거를 바로 카피를 하셔서 NADN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연결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여러분의 API 키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우측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API 연동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어카운트가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모델에서 여러분의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저는 GPT-4o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뒤로 가기를 해서 여기로 나오시면은 더 이상 빨간색이 뜨지가 않죠? AI 에이전트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서 채팅을 한번 쳐볼게요. 너의 소개를 해줘 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이 정확히 아니죠? 명령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이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설계된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올바른 결과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우측 하단에 보면 인풋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시스템이라는 인풋이 있고 하나는 휴먼이라는 인풋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휴먼은 제가 쓴 대화, 즉 저의 프롬프트죠. 근데 위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설정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건 설정을 어디서 해주느냐? 다시 AI 에이전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하단에 옵션 중에 이 add 옵션을 클릭을 하시면 시스템 메시지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해당 기능을 추가를 하면 여기에 여러분이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써줄 설정은 너는 내 건강 주치의야 라고 하고 다시 테스트 스텝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웃풋에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AI가 개발한 AI 모델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 기술, 과학, 역사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조금 더 스페셜라이즈하게 가볼게요. 자, 너는 내 건강 주치의야에 더해서 특히 내과 전문의야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테스트 스텝을 눌러보면 조금 더 건강 쪽에 관련된 아웃풋이 나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건강에 관한 질문이나 걱정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곳에 있는 AI입니다 하면서 내과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강 정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AI 에이전트가 어떤 기능을 할지를 이 시스템 메시지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챗 모델 자체에서도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세팅한 오픈AI 챗 모델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하단에서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큰을 설정해서 결과물을 어느 정도 길게 할지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 페널티 옵션을 설정을 해서 결과의 느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들을 테스트를 해보면 좋고요. 자, 이렇게 AI 에이전트가 잘 작동하는데 사실상 반쪽짜리입니다. 왜냐면 AI 에이전트가 진짜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억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지금 보시면 챗 모델 옆에 메모리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메모리에도 여러분이 도구를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우측에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요. 챗 모델처럼 메모리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따로 설정을 할 필요가 없는 이 윈도우 버퍼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버퍼 메모리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설정창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에 노드에서 갖고 온 프롬프트 있죠? 이 프롬프트는 세션 아이디라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 식별자를 여기에 넣어서 기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현재 세팅 값은 이 기억력이 전에 5단계까지 기억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더 많이 기억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 수치를 올리시면 됩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5개로 좀 제한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I 에이전트한테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어떻게 수면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까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I 에이전트가 작동하면서 오픈 AI 챗 모델을 불러올 거고요. 결과를 생성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과를 쭉 알려주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기존의 오픈AI 챗 모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윈도우 버퍼 메모리가 2번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윈도우 버퍼 메모리를 클릭을 해보면요. 여기 액션에 Save Context라고 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나눈 대화의 컨텍스트를 저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윈도우 버퍼 메모리라는 곳에 저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원래 같았으면 대화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분리되는데 지금 제가 이 AI 에이전트한테 내가 방금 물어본 질환이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이 AI 에이전트가 윈도우 버퍼 메모리에서 이 컨텍스트를 불러오고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방금 물어본 질환은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우측에 로그를 확인하면은 액션이 로드 메모리 베리어블을 하면서 그 전에 컨텍스트를 불러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챗 모델과 메모리를 연결시켜 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툴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 툴은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벡터 스토어라고 해서 단기 기억이 아닌 메모리에 저장시켜 놓고 장기 기억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에어테이블을 연동을 한다든지 뭐 지메일이나 계산기 혹은 구글의 다른 앱들도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를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다른 NADN의 워크플로우를 갖고 와서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를 부르는 그런 대규모 자동화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화편 자동화 셋업은 AI 노코드 마스터마인드에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AI 노코드 활용법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다시 자동화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나면은 꼭 NADN에서만 이 AI 에이전트 챗봇을 이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선 2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활성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현재 상태는 인액티브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누르시면은 이 워크플로우가 활성화가 됐다라는 창이 뜨면서 이걸 꺼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이 채팅 노드 있죠? 채팅 노드를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 설정창에서 여러분이 이 채팅을 퍼블릭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채팅의 URL이 나오는데요. 해당 URL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링크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채팅이 활성화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만약에 채팅이 안 켜진다 그러면 워크플로우를 돌아가서 워크플로우를 저장을 하셔야지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아까 기억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물어봤던 질환이 뭐지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기억을 못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테스트 단계에서의 챗봇과 이 정식 버전의 챗봇은 다른 챗봇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단계의 기억은 잃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화를 활성화시키고 챗봇을 처음 시작하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채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자동화를 돌아와서 상단에 보시면 이 Execution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해당 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왼쪽에 여러분이 했던 스텝들이 나와요. 우측에 실험실 아이콘이 있는 로그들이 있습니다. 해당 로그들이 의미하는 건 이 스텝들은 전부 다 테스트였습니다 라고 의미하는 거고요. 이 가장 최근의 스텝을 보면 이 실험실 로고가 없죠. 정식 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로그를 와서 확인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자동화가 작동을 하지 않을 때 가장 많이 오시게 될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NADN 자동화와 AI 에이전트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시리즈로 AI 에이전트를 계속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제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 가장 먼저 다음 시리즈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지식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